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좀 답답한 마음에 직설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파이 가격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꼭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파이는 교환을 위한 통화인데 왜 자꾸 가격이니 시가총액이니 하는 소리를 하느냐 라거나 파이가 무슨 주식이나 잡코인도 아닌데 왜 머리 아프게 차트를 분석하느냐 라고 말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 7년 동안 파이를 채굴하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번개 버튼 누르려고 알람까지 맞춘 사람으로서 상장에서 원어로 바꾸고 그 돈으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날을 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폐라고들 하지만 명확한 환율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주고받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님의 그 조급한 마음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수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의 공통된 심정일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파이를 그저 내부에서 물건 교환용으로만 쓰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내용은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파이를 철저하게 현금 흐름과 가격의 관점에서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파이를 실제 쇼핑을 위한 화폐로 보시나요? 아니면 오픈 메인넷 성장날만 기다려 수익을 실현할 디지털 자산으로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궁금하네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여론을 확인해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컨센서스 2026 행사입니다. 또 컨센서스인가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이 행사 소식은 듣느라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는 파이의 핵심 인물 두 분이 모두 등장한다면서요. 제 카카오톡 단톡방 친구들도 아침부터 그 일정표를 공유하느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청디아오판 박사의 발표가 5월 7일 새벽에 가장 먼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니콜라스 꼬칼리스 박사도 라이브 공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코어팀은 본래 매우 과묵하고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 두 창립자가 대형 IT 포럼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은 투자업계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로드맵을 뛰어넘는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정보나 기술적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기술적인 도약을 기다리고 있죠. 허천. 작년 컨센서스 2025 때도 니콜라스 박사가 연설을 마치자마자 거래소의 파이 IOU 가격이 200% 가까이 폭증했었잖아요. 그때 다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이제 드디어 원금 회수하고 강남에 집 사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죠. 비록 그 후에 가격이 무섭게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대장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시장이 들썩이는 건 확실하네요. 그럼 올해도 작년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까요? 작년 시장 상황과 비교해보면 올해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당시 파이는 막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준비하던 시기라 주된 메시지가 파이 커뮤니티는 대규모 KYC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잠재력 있는 세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개할 만한 심오한 기술적 요소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2026년의 이야기는 훨씬 더 묵직합니다. 묵직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또 계정 잠금 규정을 만든다거나 우리 돈을 묶어두는 그런 소리는 아니겠죠? 다들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시간의 억만장자가 다 됐다고요.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인프라의 비약적인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어팀은 컨센서스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거래소인 파이덱스, 내부 토큰 발행 프로토콜,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AI와의 연결성 같은 것들이죠. 비록 올해 컨센서스에서도 파이의 주요 주제는 여전히 KYC와 신원 인증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러한 웹3 기술 요소들이 투자 펀드들에게 명확히 전달된다면 작년의 단기적인 펌핑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가 구축 중인 실제 가치를 바탕으로 평가할 뿐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네요. 고급 기술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코어팀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인프라가 좋다는데 왜 요즘 휴대폰으로 IOU 가격을 보면 여전히 시뻘건 하락세인가요? 다들 계좌 잔고가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직 오픈 메인넷이 안 돼서 그렇다는 소리는 마세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 돈이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런 식이면 기술이 하늘을 찔러도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앱을 지우고 떠날 겁니다. 도대체 지금 파이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파이 생태계만 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 거시 경제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사실 현재 파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호화폐, 심지어 기초가 가장 튼튼한 코인들조차 성장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정학적 문제,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KBS 뉴스에 나오는 그 전쟁 소식들 때문이라는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파이가 탈중앙화된 안전자산이라서 정부나 전쟁의 영향을 안 받는 줄 알았거든요. 중동에서 싸우는 게 왜 서울에 있는 제 파이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건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은 전적으로 전통 경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협상 같은 긍정적인 뉴스가 들리면 시장 심리가 안도하면서 유휴 자금이 즉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몰려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같은 요충지에서 갑자기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원유 가격이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현금이나 금을 쥐려 합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 전체가 급락하게 되죠. 따라서 파이도 현재 시장의 이론으로서 이 가혹한 공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파이가 크게 성장하려면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파이도 다른 코인들처럼 시국에 휩쓸려 운명에 맡겨야 하는 신세라는 거네요. 인터넷 안티팬들이 파이를 희망 고문이니 하락장의 쓰레기 코인이니 비하하면서 거시경제 타격 한 방에 가격이 곤두박질 친다고 욕하던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진짜 불안해지네요. 우리 커뮤니티에 좀 더 밝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블록체인 데이터와 시장 차트를 통해 실질적인 수치로 그 퍼들을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토탈3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파이 역시 알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저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저력이 어느 정도라는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좀 대보세요. 우리 투자자들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숫자만 믿거든요. 좋습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파이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죠. 지난 90일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코인들의 성적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비트코인이 90일 사이 약 10% 하락하며 다른 코인들을 줄줄이 하락시켰습니다. 하지만 파이의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 코인은 오히려 약 4% 상승하며 여전히 상승권,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상위 40위권 안에 들었으며 검색 인기 순위에서도 꾸준히 톱10 안에 들고 있죠. 이는 파이가 IOU 상장 초기 고점보다는 다소 낮아졌을지 몰라도 장기 하락장이라는 배경 속에서는 다른 코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극도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지세가 워낙 강력해서 아주 탄탄한 가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분석해 주시니 믿음이 가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파이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면 왜 며칠 전부터 제 카카오톡 단톡방 친구들은 통곡을 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니까 시장이 너무 지루하게 횡보하니까 몇몇 분들이 거래소에서 파이 IOU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롱숏 선물 거래를 했다더라고요. 처음엔 좀 따서 주말에 이태원 가서 한잔하자고 신이 났었는데 웬걸요?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계좌가 깡통이 됐답니다. 전부 청산당했다고요. 도대체 안정적인 코인이라면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투자자 계좌를 몽땅 털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가치와 현재 거래소들이 선물 시장에서 벌이는 조작 행위는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인분들의 계좌가 타버린 것은 파이 네트워크의 잘못이 아니라 IOU 토큰의 선물 거래라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판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이는 몇몇 거래소에 IOU 형태로 상장되어 있을 뿐이며 선물 거래량이 현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판이 고래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파이 가격이 조금만 오를 것 같으면 엄청난 양의 공매도 숏물량이 청산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 가격이 곧바로 치솟는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고배율 매수 롱 포지션까지 한꺼번에 청산시켜버리죠. 마켓 메이커들은 가격을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양방향으로 흔들어대며 레버리지를 쓴 개미들을 몰살시킵니다. 웹3 인프라를 구축 중인 프로젝트에 도박하는 마음으로 고배율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그것은 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긴 선물 거래는 도박이나 다름없죠. 50배, 100배 레버리지 쓰다가 죽는 건 누굴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IOU 시장 가격이 고작 몇십 센트나 몇 달러 수준인데 그게 파이오니어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님도 GCV 31만 4,159달러라는 가격 들어보셨죠? 한국의 많은 커뮤니티가 이 가격에 합의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은 1파이만 있으면 현대차 신차 한 대를 살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가격이 낮게 횡보한다는 소리 계속하다간 GCV 지지자분들한테 돌맞을지도 몰라요. GCV 31만 4,159달러 이야기는 커뮤니티 내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죠. 마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작은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지금 팟캐스트 시청 중인 분들은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GCV 합의 가격을 지지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총 공급량과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한 좀 더 현실적인 숫자를 믿는 쪽이신가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댓글 달아보며 어느 쪽 의견이 많은지 확인해보죠. 다시 전문가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개인적인 의견 대신 AI 클로드를 활용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초인공지능 중 하나로 문맥 분석과 금융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다른 AI들보다 환각 증상이 훨씬 적기로 유명하죠. 제가 파이의 모든 시장 데이터와 기술 진행 상황을 클로드에게 입력하고 시나리오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오, 인공지능으로 가격 예측까지 하나요? 그래서 클로드란 녀석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형님들의 수십만 달러 GCV 편을 들어주던가요? 아니면 실망스러운 숫자를 내놓던가요? AI는 감정이 없죠. 오직 데이터와 확률로만 말합니다. 클로드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우선 기본 시나리오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시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죠. 클로드는 파이 가격이 약 0.25달러에서 0.45달러 사이에서 횡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코어팀이 프로토콜 23과 파이덱스 테스트 버전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인프라를 축적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는 단계이지 유동성이 폭발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에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것은 시장 원리상 아주 논리적인 현상입니다. 똑똑한 자본은 생태계가 완벽히 갖춰지길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있습니다. 바로 상승 시나리오, 불마켓 케이스입니다. AI 클로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벽하고 매끄럽게 구현되고 비트코인 상승장과 맞물려 파이가 대형 거래소들에 줄줄이 상장된다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이가 실제 앱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활용성을 증명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죠. 이 경우 AI는 파이 가격이 0.85달러에서 5달러까지 치솟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포모 열풍이 불면 85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당장 일어날 확률은 높지 않으며 천시, 지리, 인화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5달러니 85달러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남았잖아요. 횡보가 있고 폭발이 있다면 남은 하나는 보나마나 처참한 거겠죠? 계좌 잔고가 아예 박살나는 그런 거요?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보세요.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아주 예리하시네요. 세 번째는 바로 하락 시나리오, 베어마켓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냉혹한 현실도 봐야 합니다. 파이 토큰은 계속해서 락업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락업이 풀리는 시점에 사용자들이 일제히 시장에 물량을 던진다면 공급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소식도 없으며 암호화폐의 겨울이 길어진다면 AI는 파이 가격이 0.05달러에서 0.14달러까지 처참하게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뮤니티의 믿음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꿈만 꾸기보다는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산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0.05달러라고요? 진짜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하락 시나리오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지친 분들이 많아요. 요즘 단톡방마다 선매도 하겠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파이 지갑 비밀번호 그 영문 24단어를 통째로 암시장 매집꾼들한테 넘기고 고작 몇십만 원 받아서 술 마시러 가는 거죠. 게다가 어제는 제 조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컨센서스 2026 기념 무료 파이 받기라는 이상한 링크를 클릭했대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 24단어를 입력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모은 5천 파이가 몽땅 사라졌답니다. 정말 열불이 나네요. 코어팀이 시스템을 쥐고 있는데 왜 그런 사기꾼 계정을 동결하고 우리 파이를 돌려주지 않는 겁니까? 조카분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웹3 기술의 핵심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사고방식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려 하십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지갑은 비수탁형, 넌 커스토디얼 지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금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인 24단어 비밀번호를 본인만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어팀도 저장하지 않고 니콜라스 박사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24단어를 남에게 알려주는 순간 그게 암시장에 파는 것이든 사기 사이트에 속아 입력하는 것이든 본인 손으로 도둑에게 금고를 갖다 바친 셈이 됩니다. 그럼 그냥 끝이라는 건가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카드 분실 신고하는 것처럼 지갑 긴급 동결해달라고 전화할 곳도 없나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자 돈이 날아가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특징인 탈중앙화와 불변성 때문입니다.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으며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자산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급함이나 무지를 이용해 파이오니어의 자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계정을 팔거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행위는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영구정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본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도둑에게 건네주는 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신이 좀 번쩍 드네요. 탈중앙화 기술이라면 내 자산은 내가 완벽히 책임져야 하는 거군요. 하지만 말입니다. 파이를 꽉 쥐고 팔지도 말고 선물 거래도 하지 말라면 그럼 지금 있는 파이로 뭘 해야 하나요? 그냥 바이낸스나 업비트 상장 날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구독 한 번이면 오픈 메인넷이 실제로 가동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이제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중앙화 거래소 CEX만 쳐다보지 마세요. 파이의 진정한 탈출구와 가치는 생태계에 있습니다. 파일마트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내부 탈중앙화 거래소 DX들이 점점 완성되고 있습니다. 가격 투기만 생각하지 말고 네트워크 안에서 파이로 물건을 사고 실제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매수세를 만들고 파이의 희소성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코어팀의 목표는 단타꾼들이 펌핑하고 나갈 코인이 아니라 아침에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부터 서비스 이용료 결제까지 실제로 쓰이는 화폐를 만드는 거였네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립니다. 2026년까지 인내하며 왔으니 5월 7일 새벽 컨센서스 행사에서 대장들이 어떤 비책을 내놓을지 지갑 꼭 쥐고 지켜보겠습니다.